방송인 박송 씨를 울렸던 그 법이 드디어 사라집니다. 이른바 친족 상도례 규정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혜 변호사님. 이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조금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만약 아침에 남편 지갑에서 네. 5만 원을 몰래 빼왔다고 할 때 네. 이것을 굳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형법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일은 가족 간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인데 이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가족 간일지라도 금전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되는 지점들, 절도나 사기, 횡령과 같은 부분을 원천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아예 형법 자체에 이 제정헌법 때부터 들어있던 이 조항 자체가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박송 씨 가족도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박송 씨 아버지가 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파장이 되게 커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송 씨의 가족들도 그렇고 박송 씨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스스로 가족들 서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이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면 사실 천륜이라고 하는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해석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홍 씨 2년 전 친형 부부의 재판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밝혔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족 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자, 이 사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21년 4월에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됐고 116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친형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고요. 24년 5월에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였는데 올해 12월, 올해 12월에 2심에서 친형은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됐고요.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형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 이제 친형과 형수 쪽에서 상고를 했는데 19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인홍 기자님,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박송 이 사건은 2021년 4년 전에 처음 불거졌을 때 네. 이제 친형이 횡령한 것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친형하고 박송 집안이 아들만 셋입니다. 네. 셋 다 홍 이렇게는 쓰리홍이라고 돼 있고 셋 다 또 방송 쪽 일을 하던 분이에요. 한 사람은 작가, 한 사람은 방송인 박송이고 또 한 사람은 매니저였고. 그렇군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우애가 돈독한 삼형제였는데 부모에 대한 효심도 극심하다고 이렇게 늘 저희들이 인터뷰하면 그런 기사를 내보내긴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가족이 절연된 상태고요. 아버지는 특히 또 큰형 맏아들 장남편에 손에 들면서 박수홍과는 아예 등을 졌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친족 상도례가 지금 불거진 것도 사실 아버지가 장남편을 오히려 본인이 횡령했다고 우기면서 이건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고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건데요. 어쨌든 박수홍 이 사건은 1심과 다르게 이번에 항소심에서 더 크게 죄를 지금 물었단 말이죠. 횡령 네. 액수를 개인의 금액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이제는 그 부분이 예전엔 1심에서 무죄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박송 부부는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든가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수홍이 가족과 등을 질지언정 이 부분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만 이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 변호사,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상고심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2심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형량 같은 부분이 전 크게 차이 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형이 나왔던 이 항소심의 결과가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뭐 횡령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 배상 청구가 이어가게 됩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98억 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친형에게 한 상황이고요. 네. 횡령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지난 20년간 이 친형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예인과 어떤 소속사의 관계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관리를 통째로 위탁했던 관리다라고 박수홍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출연료라든가 아니면 박수홍 씨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침범, 그에 대한 손해,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박수홍 씨인데 최근에는 새로 가정을 꾸려서 이제 늦둥이 딸까지 맞이했는데 늦가기 아빠로서 또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박수홍 씨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이하고 인생 절친인 손원수 삼촌 딸 하송이네 첫 생일 돌잔치 자리입니다.